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테마주 이야기에 앞서서 시장을 잠깐 볼게요. 지난번에 심상치 않음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하락이 계속 나오다가 어저께는 개파락 시작했지만 그래도 캔들상에서는 양봉으로 뭔가 반전해주나? 이런 기대감을 심어줬었는데 오늘은 살짝 갭 띄우고서 그대로 다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상 추세 자체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요 상황 속에서 매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죠. 근데 사실 투자자들을 더 짜증나게 만드는 게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장을 보다 보면은 어떤 종목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테마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답답한 시장 속에서 테마주에 대해서 그래도 요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시장 침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추석 앞두고 있고 시장 반전할 만한 뭔가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모로 좀 부정적인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테마주. 근데 그 테마주들이 왜 움직이냐? 지금 테마주 대부분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대선이 있을 땐 테마주가 되게 활발하잖아요. 근데 미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 대선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좋든 싫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테마주를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테마라는 것도 제 생각엔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놓친다던가 늦은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나서 뭐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 뭔가 좀 하는 방법만 잘 알면은 다들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도 테마주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테마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들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궁금한 게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테마주에 대한 다른 생각이 필요해서 말씀을 꺼내시는 건지 이런 것부터 좀 구분을 하고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굳이 구분을 하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해당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쉽게 답변하면은 그런 거죠. 테마주 잘하려면 결국엔 그것도 기본기 싸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놈의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나는 갖춰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잘 갖춰놨지만 환경이 안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테마주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떻게 알면 잘한다 그러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마를 다룰 때 저도 테마주를 이제 다루는데 그럴 때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요소 섞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장 막판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미 대선 테마주예요.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마리아나 관련주로 시장에선 분류하고 있고요. 테마는 그냥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게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엮어버려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마치 여론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 테마로 분류돼서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이제 테마의 흐름이 타게 되면은 수급이란 게 형성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급의 힘으로 움직인다.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시장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요 정도 체크업 해줘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귀찮긴 합니다. 매일 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분류하면서 좀 인폼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형성되는 움직임 이런 게 보이게 되면은 테마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좀 심하게 착각하는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루한 시장 때마다 테마주는 움직인대 하니까 테마주는 잘 간다라는 좀 착각,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잘 가는 만큼 테마주는 잘못 매매하면 폭탄 돌리기에 마지막 폭탄을 내가 떠안게 되는 그런 매매다. 그래서 되게 리스키하다. 이거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가 마냥 좋은 거다. 이게 아닌 거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지금 현재 시점 답답한 상황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테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이 동선부터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할 거면 제대로 안 할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테마주를 일단 철저하게 외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거나 환경적으로 이게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류의 매매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진짜 차단을 해버리고서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포지션 잡고 리밸런싱 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차분하게 묵직하게 가는 그 전략, 그거를 지금 시장일수록 더 철저하게 고수하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괜히 이런 것들 애매하게 건들게 되면 오히려 오염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자.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이고요. 이제 반대로 나는 테마주를 다루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를 더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테마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랑 저는 맞닿아 있는 얘기 같고요. 여기서 테마주를 다룰 때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는 이 안에서 비중도 좀 세게 다뤄보면서 할 거야. 대신에 비중을 세게 다루는 대신에 나는 빠른 대응을 하겠어. 아니면은 나 이거는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다루는 거 나는 부담되는데, 그러면은 손익비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중을 적게 하고 조금 수익을 크게 내는, 비중 낮은 대신에 수익률 자체를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대응 방법이거든요. 약간 정리를 하면은 할지 말지를 일단 정해라. 안 할 거면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라. 괜히 조금 찌끔찌끔 하다 보면은 아까 오염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그 매매 때문에 기존에 잘하던 매매까지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좌가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라. 안 할 거면, 그 얘기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하기로 했으면은 두 가지 전략으로 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가서 좀 빠르게 매매를 하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단타를 치되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가고 손절할 땐 또 과감하게 하고 빠르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스윙에 가까운 그런 매매를 하는데 테마주를 스윙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리스키하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느긋하게 대응을 하면서 좀 수익률을 크게 내는 그런 매매를 할 것인지 정해라. 이렇게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단타를 치는데 좀 소액으로 그냥 할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 그게 그냥 이제 매매를 연습해보고자 수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각자의 목적에 맞다면은 해볼 수는 있죠.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계좌 관리 아니면은 계좌에서 좀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테마를 대하는 자세, 이런 거에서 저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마주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단타도 많이 치지만 이거 테마주니까 2배 가고 3배 가고 10배 가겠지 막 이런 생각에 거기다 막 몰빵을 한다던가 비중을 크게 때려 넣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큰 수익을 노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큰 수익을 노린다면은 좀 비중을 작게 해라, 이런 조언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네, 여기서 가장 테마주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죠. 1번, 2번 반드시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1번, 2번의 하이브리드 1.5번을 노립니다. 비중도 크게 들어가고 수익률도 많이 내는 걸 원해. 누구나 원하죠. 근데 이거를 목표 삼아서 매매하게 되면은 대부분 내 계좌에 테마 탔다가 껍데기만 된 종목들로 가득 찬 그런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돼선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절대 노리지 마, 이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그 중에서 진짜 어쩌다 하나씩 기회가 옵니다. 그거는 이용해도 되는데 그만큼 유리했을 때. 근데 이거를 매번 매매 때마다 이거를 목표하고 목적하면은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앞에서 확실하게 나는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정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테마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테마주를 잘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기본기 싸움이다, 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나는 어떤 매매를 해서 어떻게 손익비를 맞춰가면서 어떻게 수익을 쌓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기본기는 결국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테마주가 힘있고 수급받아서 잘 갈 때는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적은 비중으로 당연히 사더라도 10% 20% 수익률도 얼마든지 쉽게 내는 게 테마주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큰 파동이 이 종목 안에 존재한다. 그 안에서 내가 뭐 상대적으로 5%만 먹겠어, 10% 먹겠어, 아니면은 3% 이내에서 짧게 끊어 먹겠어 등등의 전략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기본기 있는 사람,
그래서 저도 클럽에서 이제 기본기를 먼저 연습을 시키고 그 기본기를 토대로 이런 테마주를 다뤄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본기를 간과하고서 그냥 테마주니까 마냥 좋으니까 매매를 하면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밀고 있는 테마라 가지고 양쪽 다 반대를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게 불과 한두 달 전에 또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미 대선 후보 양측에서 전부 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전쟁 종결시키겠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전쟁 끝내야 된다 하면서 재건에 대한 이슈 이야기 연설 나올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테마 타고 순식간에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테마 탈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중간중간에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성상 여러 가지 변수도 존재했지만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뭘 시사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테마란 게 좀 나쁘게 말하면 신기루성이고 좋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수급이 뭉쳐지는 효과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영원한 것도 없고 이걸 이용할 수 있으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이 마인드 안에서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본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줄 아는가, 여기서 이게 맞는가 아닌가, 이 구분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테마주도 제대로 다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요즘에 너무 종목들이 안 좋잖아요. 지금 이거 보는 이 종목도 그렇지만 사실 얘가 뭐 테마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그동안에 잘 나갔던 종목들 지금 막 우아양하면서 꽂히는 그런 게 너무 많고 뭐 하루하루 계속 손실이 누적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유 종목이라면 그리고 뭔가를 들어가도 올라가는 것 같더니 꼬꾸라지고 그런 종목들이 태반인데 이런 와중에 돈을 벌려면 결국은 테마주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얘기도 가져오셨을 텐데 어니스트님이라면 뭐 아까 이제 초반에 본인은 테마주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니스트님이라면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옵션으로 테마주를 어떻게 하고 있으실지 뭐 이런 게 궁금하고 이제 보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본기가 좀 덜 돼 있고 좀 아무래도 부족한 실력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요즘 같은 때 뭐 진짜 할 거 없으니까 테마주로 돈을 돌리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깔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계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면은 관리하고 있었던 거 요런 것들은 갑자기 혼자 좋아지기는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 저는 이거를 일단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는 아까 전에 만약에 테마를 안 하는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들 이 안에서 리밸런싱하고 포지션 재정비하고 이러면서 다시 기회를 만들면서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런 계좌에서 이 종목들이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겠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기대 수익성을 만들어 놓는 거고 나중에 시장이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전환 나오고 기회가 나올 때 요런 애들은 묵직하게 상승해서 나에게 수익을 내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합니다. 이거는 대전제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것만 모든 열과성을 다해서 해야 되냐? 그리고 다른 시간이 아예 없냐? 그렇지 않죠. 계좌에 만약에 현금도 있고 다른 여력도 있고 실력도 되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여유를 가지고 혼자 튀는 애들 아니면은 같은 테마 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마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튀는 애들이 잡히게 되면은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그 종목이 잡히지 않으면은 저는 쿨하게 보내주고서 그냥 안 하는 거죠. 매번 잡는다. 매번 이걸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이고 확실하게 잡히면 한다. 요 정도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한다면은 저는 아까 제가 1번, 2번 선택한 거에서 개인적으로는 적게 들어가서 수익률을 높게 먹는다 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치고 들어가서 그냥 짧게 끝내고 나온다. 그러니까 단타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걸 목표로 했었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그대로 치고 가게 되면은 이런 데서 다시 매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끌고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본다 아니면 수익금을 조금 더 키워본다 파동이 존재하면은 수익 극대화를 해본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때그때 파동에 맞춰서 시도하는 편이고요. 이때 제가 조심하는 거는 이 수급이 완전히 변질되고서 이상해지기 전에는 종목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혹시나 마무리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됐을 때 이제 마무리하는 거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 때도 있잖아요. 테마주라서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친 데서 이런 데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이 다 다른 종목들이 좋고 그냥 대충 테마가 아닌 종목에서도 수익을 원활하게 낼 수 있으면 이런 실패도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 계좌가 막 안 좋아지고 있고 뭐 다른 종목들은 죽쓰고 있는데 여기서라도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초반에 막 이렇게 실패되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면 그것도 되게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야 될까?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테마주니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빈번하거나 나는 할 때마다 그렇다. 그러면은 매매 실력을 좀 냉정하게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뭔가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기를 좀 채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온다? 그럼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나올 수 있다. 그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가 있는 건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4,400원 또는 4,500원 돌파라고 했었을 때 돌파 이후에 조금 비싸게 사느냐 아니면 돌파하기 전에 조금 리스크 감수하고서 먼저 조금 딱 때려보느냐 이건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때려봤는데 가는 척 하다가 맞고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식하는 내내 특히 테마주를 다룬다면은 항상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기본기랑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느라고 여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랬는데 여기도 이제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실패도 별게 아닌 게 되는 거고요. 내가 했던 매매가 그런 거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빡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노렸다. 근데 그런 실패가 좀 되게 뼈아프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손볼 수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빡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지 않게 욕심이 크게 들어간 매매를 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손실은 추가적인 손실도 감수하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이라던가 매매 패턴 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흔들리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매매의 노하우를 좀 채우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해보고요. 지금 가뜩이나 장 안 좋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미지의 상황인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주식하는 그런 지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떠나간 심정이거든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냥. 그리고서 계좌 복구되는 것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언젠가 또 큰 순환의 사이클에서 복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주식이지만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발생하는 거거든요. 주식의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힘든데 포기하지 마시고 좀 관심의 끈을 계속 가지고 주식으로 나는 노후에 편안한 경제적 삶을 누리겠어 라는 그런 목표 정도는 놓지 말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그리고 실제로 실전 매매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더 큰 도움 받아가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저희가 댓글로 공지사항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실전 투자 클럽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 글도 써놨고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또 유선으로 상담 한 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